약간 바늘 같은 게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구나. 아,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갱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2번,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3번, 마음의 뾰족한 바늘을 제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질문하는 분은 MBTI가 뭡니까? 예? T? 틀렸어? T. 어디 계세요? 요즘 갱년기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언제부터 갱년기가 오신 것 같습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10년 전부터 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요 근래에 좀 더. 아, 그러면 식구들이 매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식구들은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은 요 근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갱년기라고 느낀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음, 요 근래는 약간 바늘 같은 게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 음,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느껴서 뭐 의학이라든가 이렇게 약이라든가 또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저한테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구나 뭐 이런 거를 요새 계속 느껴서 아무도 모르게 한 달 전에 여기를 예약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가 그렇게 불법적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과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든지 제가 웬만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예약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상처 더 받아보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죠. 아, 거짓말도 잘하네요. 거짓말, 핑계, 자기 방어, 갱년기의 확실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이랑 같이 오던가 친구랑 같이 오는데 저는 혼자만의 선생님을 만나서 힐링하고 싶고 또 저의 이런 뾰족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제 옆에 계세요. 누가요? 김창옥 교수님은. 그건 주님 아닌가요?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자고 늘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좀 실현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으니까. 또 엄한 사람 욕먹이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왔다. 이런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느낀 건데 그래서 하나의 강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가 이제 보통 3시간 많으면 4시간 녹화를 하고 김창욱 쇼 2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9시간에서 10시간을 찍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고 저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쪼그려 앉아있는 게 그림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의자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쪼그려 앉아있다가 뒤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그냥 그럼 의자 없이 쪼그려 앉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3시간, 5시간, 9시간을 서서 말을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등에 이렇게 누가 귀신이 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 어깨를 이 고무줄로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5, 6년 전에 받았는데요. 4번, 5번을. 이제 그러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등이 굽었다. 등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튀어나왔다.
뭐 삐뚤어졌다, 휘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제 강연을 보신 분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오래 서 있고, 두 번째는요? 짝다리요? 말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체를?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쪽은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자신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자세가 허리와 목에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저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약간 골반이 제가 앞으로 빠졌고, 그래서 골반을 뒤로 하고 가슴을 하늘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래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가슴을 하늘로 올리고 골반은 뒤로 빼고. 어떤 자세가 좋냐면요, 내가 최고야라는 자세가 좋대요. 거만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하래요. 내가 최고야, 나 강사 최고야. 아니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걸어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려고 하거든요. 가슴도 이쪽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 고개를 이렇게 거북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북목이 되잖아요. 앞을 숙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갱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엄청 큰 타격을 한 번 입어서 갱년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갱년기는 오래된 것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약하던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세가, 제가 이렇게 한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자세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이랬어요. 갱년기는 왜 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말해보아라 백성아,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고? 나는 위대하다. 이거 영화 300에 보면 걔 아닙니까? 목걸이, 그 빤스 입고 목걸이 이렇게 많이 둘러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은 허리 괜찮다고요. 그 자세가 좋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맞춰줬어요. 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얘기하신 선생님이 본인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일에 엄청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현역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세요? 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열정적이신 편이시죠? 네, 그런 편입니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회계학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그러면 이제 회계학, 숫자 하나가 중요해. 생각할 것도 엄청 많아. 지금 선생님 목소리에서 아주 엄청난 열정과 질서와 차분함과 모든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실 거라고요. 거기에 어떤 열정도 느껴지고, 질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감정의 컨트롤, 이렇게 이제 17년, 18년 해온 거예요. 맞춰서 학생들을 위해서든 내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든. 그러니까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의 이 척추가 굽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당했어. 왜? 그때는 내 몸과 마음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렇게 20년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이 용암이 밖으로 터진 건지. 근데 이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인지나 인정을 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이 너무 날카롭고 이게 세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마음 저쪽 안에는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마음이 되게 여리고, 나는 눈물도 많고, 난 감수성도 많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더 여린 사람인데? 난 자그만한 거에도 놀라고, 막 아파트에서 나가다 까치 보면 까치하고 대화도 하고, 까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생각하는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10년 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굽니까? 남편분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집에 가면 좀 편안하니까. 남편분이요? 네. 제가 뭘 자꾸 시키나 봐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말투겠죠. 에너지 네. 그런 게 딱. 분리수거했어? 자기야, 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월수 뭐 나가는 날이야? 유리병! 아이들에게도 그러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했다는 겁니다.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요. 근데 어쩌면 선생님, 우리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향에 잘 맞는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학을 하다가 우리가 좀 더 아주 뭐 건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철저한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관계나 감정 중심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건조하게 이 사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직업, 특별히 그 직업을 엄청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오랜 세월 했다는 것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일단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수십 년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선생님이 40대신가요? 50대 초반이신가요? 50대 중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50 중반에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70에 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너무 많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갱년기가 왔다는 건 저는 슬픈 일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돌아보겠죠. 남편과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내가 살아온 방식과의 관계든 그걸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삶에 되게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긴다면 본인이 살아온 시간, 본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휘어가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주시고 남편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진심이었으니까. 열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나가고 자기 척추가 나가고 자기 멘탈이 나가는데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딸을 진심으로 키웠고 일을 진심으로 했고 사업을 진심으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죠. 취해서. 근데 조금씩 쌓인 거죠. 허리 틀어지는 것도 쌓이고 거북목 되는 것도 쌓이고 등이 꼬이는 것도 쌓이고, 그러니까 아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아이들도 컸고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도 성장했고 대한민국도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보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 그러면 시간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 20대 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뺏겼거든요. 항상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구야 500원만 줘봐라. 꿔줘. 그래서 늘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는 10년 전에 안산의 반월공단에 강연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한테 돈 뺏었던 친구가요.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식사, 점심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료 뺏으려고? 제가 만약 시간 여행을 간다면 그때 친구한테 돈을 뺏기고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왜 이 학교에 왔을까? 난 똥멍청인가? 나는 잉여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때 저를 이제 이 나이가 된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걔가 학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 교수님이 영상으로 지금의 교수님이 그 전에 교수님에게 짧게 얘기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신을 만나고 싶으면 두 가지 기술이 있대요. 기도의 기술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짧게 해라. 뭐라고요? 짧게 해라. 길게 말하는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합니다. 진짜 신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실 때 짧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은 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방법도 비슷하대요. 첫 번째는 짧게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멋지게 말하려고 하거나 화려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저 감독님 보시고 감독님을 과거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쳤나 봐요, 제가. 그렇지만 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50대 중반 아줌마가 돈을 버니 계속 다녀.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서 가정이 보탬이 되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거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이 교수님 성함 한번 부르시고 누구야라고 하시고, 수경아, 네, 수고했어. 그리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역할로서는 정말 세련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기엔 너무 어색하고 멋졌고,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너무너무 나한테 멋졌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무 그냥 멋졌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교수님이 교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멋쩍음에서 느껴지는, 다른 사람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아주 묘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성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의 모든 그게 나중에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와이프입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건 뭔 짓거리인가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학폭 당하면 어떡하지? 여자애들은 위험할 텐데 회사는 어떻게 하지?
유치원 등원은 어떻게 하지 등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너무 걱정이 많은 와이프에게 무슨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임신을 안 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쓴 대로 임신을 아직 안 했는데 아, 혹시나 애가 뭐 장애를 가지고 임신을 할까봐 아, 뭐 이런 걱정을 벌써 미리부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너무 걱정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은 이제 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평소에도 뭐 애기 걱정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걱정은 또 뭘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사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뭐 어느 동네는 뭐 집값이 나중에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느 동네는 뭐 이건 너무 지하철이 너무 집에서 멀는데 뭐 이런 좀 많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쉽게 결정을 많이 좀 못하기도 하고 네. 결혼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네, 결혼 전에는 잘은 몰랐어요. 아, 잘 몰랐어요? 네, 이게 막상 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이게 걱정이 원래도 많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이 더 많은 타입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내분한테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고. 아내분은 내가 걱정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원래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네네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은 주변 친구들이 저는 항상 너무 걱정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너는 기존에도. 걱정이 많다.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걱정하는 일들은 한 몇 프로가 일어났어요? 사실 뭐 나쁜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의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성격이기도 해요. 그 성격은 우리가 분명 어떤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 부모님의 두 분의 사이라든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게 조금 안정감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불안해서 뭔가를 걱정하게 됐어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내가 딱 보기에 이건 좀 불안한데?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그런 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괜찮았고 이제 최근에 성인이 돼서 오히려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조금 뭐 부모님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그 영향을 뭐로 인해서 받았다는 게 조금 살짝 유추는 돼요? 아니요, 잘 모르겠고 전혀? 그냥 워낙 좀 살짝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성격이 뭐든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준비하자 약간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특이한 경우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은 전두엽의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간인 지역에다가 포를 쏴버리는 게 있어요. 고의적으로 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발 사고로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를 살아가는 민간인인데 거기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팡 터졌는데 내가 그때 다친 사람을 봤어요. 죽은 사람도 봤어. 나도 그 파편에 어떤 실질적으로 가해를 당하거나 우리는 가해가 당하지 않아도 놀라는 게 있어요. 엄청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위기를 감지하고 인간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생존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감각이 좀 세민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를 센티미터로 보는 게 아니라 밀리미터로 보고 나노미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조금 있고 뭐가 앞뒤 상황을 빨리 눈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요만큼만 볼 거를 이제 저만큼 보는 거죠. 50억 년인가 있으면 태양은 소멸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제 50억, 태양이 완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죽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고. 김창욱 저 새끼도 뒤질 거야. 주댕이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태양이 소멸한다는데. 근데 보통은 전에 그런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생긴 거는 조금 이게 좀 독특한 경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학창 시절에 약간 따돌림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어요. 오케이.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아마 그 원인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좀 내가 따돌림 당한 거 뭐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러지만 그때 아이에게 따돌림은 우주적인 일이에요. 그냥 내 삶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막 외계인이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살아? 나 뭘 어떻게 해? 그때 아마 우리의 이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할 때 그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나 지금 잘못 안 했는데 또 왜 그래? 뭐야?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더 잘 지내려고 같이 이렇게도 막 했는데 왜 단체로 나를 미워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나 이거 엄마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저쪽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애를 낳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나도 힘들었는데 나는 내가 우리 애가 힘든 걸 난 도저히 못 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잘 건졌어요. 이거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남편분 이거 몰랐어요? 어때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막 깊이 막 트라우마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괴롭힌 친구들 찾아갑시다. 총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부모님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건 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요만하다고 생각한 게 이만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 태어날 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별일은 아니었는데 나도 이렇게 잘 컸고 나도 뭐 잘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나도 뭐 이쁨 받고 뭐 잘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내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게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오늘 같은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표정도 보고 제가 말하는 것도 듣고 유튜브로 보면 그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막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 주변을 이렇게 배회해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안 도망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연을 또 듣거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찾아서 듣다 보면 그 아이가 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가까이 가서 말도 건네주고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서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그 아이가 마음에 안심이 되면 지금 우리 여성분이 걱정하는 것들은 조금씩 누그러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왔네요. 이거 진짜 건진 거예요. 나가기 전에 헌금하고 가요. 감사 헌금. 진짜 믿음 만큼.
이제 아이 가지실 거죠? 네, 열심히. 그래요. 근데 그 아이, 새로 낳을 아이 이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아이는 우리 아내분 안에 있는 아이. 힘들었고, 억울했고, 되게 괴롭고, 그 아이. 좋은 일 생기시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에 김창옥 쇼라는 거 TVN에서 하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는 인원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스튜디오가 작아요. 그래서 한 200명밖에 못 오세요. 그러면은 신청으로 거기는 받거든요. 유료 관객이 아니고. 그러면 한 8,000명이 신청하신대요. 근데 어떤 분을 뽑냐면은 사연 있는 분들만 뽑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한 70%는 여자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관계인데 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70%. 30%는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써요. 아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냐? 말아야 될 것 같냐? 왜냐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충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죠? 결정을 못해서. 여성분들이 머리를 잘랐어요. 뱅으로 쳤어요. 그래서 친한 언니한테 나 이상하지? 지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심리는? 머리 한 거 위안을 받고 싶어서 물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괜찮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쵸? 네. 나 이상하지. 근데, 엄청 잘 어울리는데? 되게 귀여운데? 그러면은, 그치, 나 귀엽지. 이렇게는 안 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니야, 완전 귀여워. 되게 잘 어울려. 그 말을 듣고 싶은 걸 때도 있고. 어쨌든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진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50일 때, 49일 때. 그때 보통 우리는 누구를 찾죠? 보통 우리는 그때 무속인을 찾죠. 네? 마음이 50일 때, 49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말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문제 없는 시간이 없고 문제 없는 때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싶을 때, 햇빛을 받고 싶을 때,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살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썼다라는 것은 이미 본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생긴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글을 쓸 수도 없고 거기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강연한 지 김창옥 쇼 이거 5년, 6년 되니까요. 이제 더 이상 할 말들이 별로 없어지고 체력을 기르자 이 말 외에는 체육관을 차려야 되나? 같이 이렇게 줄넘기 같은 거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삶의 시간은 매우 짧고 한없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을 좀 애정 있게 보고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